네, 조직 문화 공부하겠습니다. 물론 이 조직 문화는 이제 조직 그 풍토와 더불어서 우리가 어떤 그 조직이 풍토와 문화를 잘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것이 잘 조직 문화가 조직 풍토가 어떤 식으로 작용이 되느냐 그 조직에 그걸 봤을 때 이것이 그 실효성이 있는 그 어떤 법 제도적인 부분을 혁신을 했다 하더라도 조직 문화나 조직 풍토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조직의 실제로 그 조직에서 이루어졌던 그러한 그 아웃풋 산출물들이 그 조직에서 내놨던 효과성이라든지 뭐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직 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그걸 관리를 잘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좀 이제 교육으로 따지면 그 학교다 하면 그 학교의 조직 문화를 이해하고 관리를 잘하게 되면 그 학교가 갖고 있는 그 어떤 뭐 법규적으로 혁파해야 되고 혁신해야 될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개선이 돼야 될지를 알아낼 수 있고 또 그러한 것들을 알아내서 그것들을 적용을 하게 되면 종합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굉장히 실효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조직 문화를 발생하는 것, 그 다음에 조직 문화에 영향을 주는 것. 이렇게 이제 크게 놓고 봤을 때 조직 문화라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조직 문화가 어떤 그 조직이 추구하는 목적, 거기에 관련된 분명히 가치관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그 목적에 대한 분명히 가치관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업무를 그 조직이 갖고 있는 거 업무 진행하는데 거기에 대한 그 가치관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인사 관리를 하는 데에 대한 또 가치관이 있을 거란 말이죠. 조직 문화에.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조직 문화를 발생하는 것과 영향을 주는 것을 봤을 때 조직 문화를 발생시키는 것은 이념, 철학, 필라소피와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떤 구성원들이 어떤 경험으로부터 배운 것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우리가 목적에 대한 가치관을 가질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것들은 결국은 행동이라든지 말, 그 다음에 어떤 전략,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수록적 구조, 그 다음에 어떤 특성, 이런 것들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조직 문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관련이 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업무는 다 아실 거고, 나 인사 관리도 뭐 어떤 제도 규칙 뭐 이런 부분들하고도 연관이 돼 있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조직 문화를 바꾼다. 혁신을 하겠다. 새롭게 뭔가를 혁파하는 거죠. 창조적 파괴를 하는 거죠. 이것부터 한번 봅시다. 직원을 소중하게 여긴다. 직원을 소중하게. 이것도 조직 문화 혁신이죠. 소통을 평등하게 한 업무 같은 거 지시할 때 명확하게 명확성을 갖고 하고 회의도 잘 똑똑하게 하고 근무는 유연성을 갖고 그 다음에 회식은 건전하게 합시다.
뭐 퇴근은 어때요? 정시 퇴근? 이거 당연하게 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 조직 문화를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확산하겠다. 혁신한 말을 이렇게 확산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예. 또 있네요. 뭐 의전 같은 거, 그 조직 내에서 뭐 이렇게 과시하고 이런 그런 것보다는 의전 형태는 과하지 않게. 그다음에 생각은 굉장히 데이터 시대에 알맞게 해주고, 뭐 보고서는 업무 시스템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직접 대면을 해서라기보다는 업무 시스템적으로 받아. 그렇게 하면서 부담을 덜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조직 문화의 뭐 혁신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또 한번 생각해 볼 거는요, 이런 거죠. 우리가 그 조직 문화는 이렇게 네 가지 축으로 놓고, 뭐 X축, Y축으로 이렇게 놓는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내부 지향 통합입니다. 내부의 통합적인 거. 그 다음에 외부 지향으로 분산시키는 거예요. 이쪽으로 갈수록.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갈수록 유연성과 재량 쪽이 강하고, 이게 유연성과 재량이 플러스 쪽. 그 다음에 안정과 통제, 이쪽이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문화를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죠. 외부 지향이면서 분산 쪽에 가까우면서 유연하게 재량권을 준다? 이거는 혁신입니다. 혁신 지향의 문화예요. 그 다음에 안정과 통제 쪽을 강화시키면서 외부 지향과 분산 쪽에 가깝다? 시장 지향 문화죠. 그렇죠? 여러분 보시면. 그 다음에 안정과 통제를 강조하면서 내부를 잘 통합시키는 거. 이거는 뭡니까? 유계적인 거죠. 관료주의에서 많이 나오는 거. 그 다음에 관계지향의 문화를 한번 보시죠. 이거는 내부적으로 잘 통합을 시키면서도 유연하게 해주는 거죠. 관계지향적인 거죠. 이건 피터스의 7S라는, 그러니까 7의 S, 앞자 그 이니셜 S를 따가지고 만든 그 조직문화 유형이에요. 자, 그래서 처음에 shared value죠. 공유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shared입니다. shared value. 공유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S가 strategy, 전략이죠. 네. 전략이 중요해요. 공유가치와 전략, 아주 조직문화에서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S가 스트럭처, 그 조직의 내에 있는 구조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조직 문화의 구조, 스트럭처죠. 그 다음에 시스템이에요. 조직은 시스템화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스템, 그리고 스텝입니다. 그 안에 이제 구성원들, 우리가 여러분들 스텝진들 얘기 들어보죠. 그 안에 스텝들, 그 인사, 구조, 구성원들이죠. 그 스텝입니다. 그 다음 6번째가 스킬이죠. 기술. 상당한 그 숙련된 기술을 말하는 거니까 관리 기술 같은 말은 그런 스킬입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스타일입니다. 이거는 이제 리더십 스타일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걸 7S를 피터스가 얘기를 했죠. 야, 우리 조직 문화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직 문화의 그 개념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이제 조직 문화의 개념을 우리가 정의를 해 보면 조직 문화라고 하는 거. 제가 문화를 얘기할 때 그 뭐 그림을 그렸었는데 이 컬처에는 굉장히 제가 어썸션이라고 그랬어요. 어썸션. 가정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굉장한 신념이 있어야 돼요. 빌립입니다. 빌립. 이 신념이에요. 신념. 그 다음에 밸류예요. 가치가 있어야죠. 이러한 것들을 가정,
가정, 신념, 가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도 나오네요. 예. 교육 군수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그 신념, 철학,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 뭐 가정 이런 거죠. 예. 이런 것들을 주로 가치 예. 이런 것들. 근데 여기에는 이제 그 풍토에 해당되는 뭐 태도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막 넣는데 좀 이렇게 세 가지만 좀 기억을 좀 구분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썸션이라고 하는 거 중요한 어떤 어썸션 저는 어떤 목표에 관한 일련의 중요한 어썸션이 있어요. 그것을 놓고 조직 구성원들이 자기가 쉐어드 하려고 하는 그런 실제적인 관행, 실제죠, 프랙티스죠. 그 다음에 신념이라고 그랬어요. 쉐어드 신념, 가치관, 밸류 굉장히 중요해요. 빌립 늘 얘기하는 우리가 이걸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그날 그 어떤 행동이 조직 구성원들이 비헤이비어인데 행동이죠. 행동에 여러분도 한번 가만히 봐요.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이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그 행동을 가만히 잘 살펴보면 그 사람의 성격, 믿음, 인식,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퍼스널리티, 그 사람이 보여주는 퍼스널리티예요. 그 사람이 보여주는 퍼스널리티와 그 사람이 처한 환경이죠. environment. 이것 간의 함수예요, 함수. 이것 간의 함수로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행동이에요. 자, 그거는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여기는 개인의 욕구 성향이 있고요. 여기는 제도적인 어떤 기대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성장 영역을 확대해 놓은 것으로 이렇게 해당되는 거고요. 여기는 잠재적 성장 영역이다. 이 공통 부분이. 예. 조직 문화의 정의는 좀 더 이제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죠. 예. 기본적인 가정, 어썸션이에요. 그 다음에 beliefs, 신념이에요. value예요.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직 문화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거, 의식, 상징, 전통, 언어 등의 중심 개념으로 관습, 의례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조직 문화 하면은 무의식적이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 이것을 이제 우리가 take for granted. 당연시 여기는 거죠. take for granted. 그걸 당연시 되게 받아들이는 거죠. 네. 요거는 처음에 우리가 생각해 보기 위해서도 설명을 했는데, 이게 풍토라고 한다면 얘가 문화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네. 자, 조직 문화하고 조직 풍토 비교하면 가정, 가치 이런 거죠. 그다음에 이제 어셈션, 밸류, 그리고 이제 조직 문화라고 했기 때문에 신념적인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 풍토는 아무래도 행동이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감정이라든지,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자세, 태도, 이런 것들을 다 합해는 것들을 굉장히 이건 그러니까 심리학적인 개념이 굉장히 강한 그런 그 지각을 강조하는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직 문화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사회학과 문화인류학 쪽, 이런 개념으로 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조직 문화는, 사실은 그 공유되는 밸류, 쉐어드 밸류죠. 쉐어드 밸류에 공유된 가치, 그리고 상징물. 그러니까 뭔가 상징하는 어떤 그 물건, 아티팩트라고 하는 거죠.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쉽게 얘기하면 안 보이는 것에서 보이는 것으로 점점 암묵적인 그 가정이나 이런 것들이 서서히 드러나는 것이 그 조직의 법규, 제도, 그 다음에 텍스트, 뭐 헌장, 뭐 이런 것들, 그 인공물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네. 상징화돼서. 거의 이제 그 샤인이, 여러분 잘 아시죠? 유명한 조직문화론자 샤인이 말하는 그런 이제 가시적, 그러니까 이 원으로 그려놓고 보면은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원으로 그려놓고 보면 이 안이 아주 암묵적인 가정이 들어있으면, 어썸션이 있으면 이것들은 점차적으로 이렇게 확장하면서 나가면서 이쪽으로 나갈수록 이것이 바로 이제 인공물 형태가 되는 거죠. 이거는 뭐 아티팩트다. 영어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런 그 가정이나 신념 이런 것들이 이제 이쪽으로 갈수록 나갈수록 이렇게 밖으로 나갈수록 비저블한, 즉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다음에 이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암묵적으로 이 안으로 들어갈수록 이것은 인비저블하죠. 굉장히 비가시적인 거예요. 자, 조직문화는 그래서 어떤 특성이다? 결국은 나중에 가치관이나 믿음 이런 것 등을 다 이렇게 보면, 거기에 이제 공통된 그 뭐 어떤 것들이 나와요. 보편화된 행동이나 뭐 이런 것들 막 이렇게 다 조사를 해보면, 여기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쉐어드 밸류하는 이런 형태. 조직 문화는 또 이제 기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조직 문화가 어떤 조직 문화다? 그래, 뭐 대학으로 여러분도 한번 설명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합시다. 고려대의 예를 들어보면 고려대는 좀 예를 들어서 뭐 막걸리 문화가 있다. 그럼 그들은 뭐 민족주의를 강조한다. 뭐 이런 거. 그다음 연대는 뭐 좀 그 세계주의를 표방한다. 뭐 이런 거. 이런 어떤 것들. 또 하나 뭐 삼성맨, 현대맨. 삼성은 주로 그 노조가 별로 없고, 그다음에 현대는 노조가 좀 뭐 많고, 그러면서도 얘네들은 그들만의 갖고 있는 현대맨, 현대우먼, 삼성맨, 삼성우먼 이런 것들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 조직 문화로서 머릿속에 입혀지는 거예요, 이게. 자, 그렇게 됐을 때, 야, 너희들은 삼성에 소속된 그 대기업 삼성이라고 하는 것에 소속되어 있는 일체감을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유니폼을 입고 자꾸 그러는 이유가 뭐예요? 일체감을 가지려고. 조직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유니폼을 입힘으로써 우리 조직 문화는 이런 거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조직 문화는 결국 의사소통을, 커뮤니케이션 중요하죠. 이걸 촉진시켜요. 그러면서 우리 조직은 어떤 가치를 드높인다, 강화시킨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직 전체적인 안정성도 높여주는데 도와주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그거를 조직 문화를 강조함으로써 통제 메커니즘. 유니폼 입히는 것도 사실은 너무 큰 의미에서 약간의 통제 메커니즘이에요. 네.
뭐 조직 문화는 그 공식 비공식 그런데 다 영향을 미치죠. 예. 그리고 이제 전략. 조직 문화가 그 조직이 어떤 전략을 만들어내고 전략을 형성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쳐버립니다.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 조직 문화를 모르고 전략을 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조직 문화의 중요성은 따로 말할 필요 없어요. 교육으로 들어와서 학교 조직의 문화, 학교 조직 문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까도 학교 조직 풍토를 배웠고, 학교 조직 문화도 이제, 그 조직 문화가, 어떤 모든 것을 좌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경쟁력이에요, 곧. 예. 왜? 조직 문화만 잘 돼 있으면 그게 제가 얘기를 처음에 드렸습니다만은 실효성이 있으려면 성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과가 나와요, 나와. 조직 문화를 잘 이해하게 돼요. 자, 이 조직 문화에 따라서 킨과 웨크스가 이 사회적 거래에 따른 이제 문화 유형을 한번 나누어 보니까 합리적이고 이념적이고 합의적이고 계층적인 문화. 이렇게 나누어 놨어요.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세시아가 길로우가 만들어낸 인간자원 지향성 유형으로 또 나누어 놓고 보니까 보호 문화, 냉담, 실적 문화, 통합 문화 이런 식으로 나누어놨어요. 사실은 이게 조직 문화를 비유를 해놓은 그 책이 있어요. 예. 그게 이제 그 조직 문화를 은유적으로 메타포라고 그러죠. 은유적으로 비유해 놓은 거 있어요. 뭐 기계적 은유, 뭐 이런 뭐 심리적 감옥, 뭐 이런 이제 뭐 몇 가지 비유를 통해서 조직의 은유적 이미지를 표시해 놓는 것이 있어요. 바로 이제 이런 유형이에요. 이런 여러 학자들이 말하는 유형들처럼 그걸 설명하기 위한 그런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그런 어떤 것들을 설명해 놓은 게 바로 이제 그 조직의 은유적 이미지를 심어 놓은 그런 모관의 이런 책들이 있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그 오엔스하고, 스테노프는 이제 문화형질로 또 비교를 해놔서 가족, 기계, 카바레, 공포, 이런 식으로 뭐 나눠놨어요. 뭐 카바레가 무슨 카바레, 이제 공연이라고 하는 그 문화를 두면서 뭐 쇼하고 서비스, 학교는 그런 쇼도 하고 뭐 이런 그 청중의 반응에 초점을 둬야지 공연하면서 뭐 그런 부분들로서의 학교 문화를 또 보는 사람도 있어요. 예술적 질을 강조하는. 공포 문화 같은 경우는 뭐 은유해놓은 문화예요. 이것도 다. 학교가 전쟁 지역과 같은 그런 긴장의 장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그냥 형무소, 뭐 적대적, 그 다음에 비난, 막 이런 폐쇄 상자 이런 식으로 막 생각해 놓는 게 공포 문화예요. 그러니까 문화 형질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해놨다는 거죠. 지금 이제 뭐 조직 문화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공부를 했어요. 물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조직 문화를 그럼 어떻게 관리할 거냐. 그리고 또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종합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제 조직 문화를 좀 이해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유형별로도 좀 살펴보고 문화를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조직 문화를 좀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오엔스하고 스테이노프는 문화 형질에 따라서 학교 문화를 네 가지로 분류를 했었어요. 정답이 나왔네요. 정답. 교사들의 학생에 대한 의무 이상의 헌신. 서로에 대한 관심이 중요해. 헌신.
모든 사람은 가족의 한 구성원이야. 벌써 나왔네. 가족 문화죠. 애정, 우정, 협동, 보호 뭐 이런 것들이 속한 것이 뭐냐. 가족 문화. 뭐 스테인호프하고 오웬스는 네 가지 문화로 해놨죠. 문화의 형질에 따라서. 형질이라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어떤 그 형태와 그 퀄리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하면 조직 문화의 개념은 조직 문화는 풍토하고는 약간 구분을 하고 있어야 돼요. 쉐어드 되고 있는, 공유하고 있는 그런 어떤 beliefs, 그 다음에 assumption, 그리고 value,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학교 문화 유형론들은 아까 뭐 사회적 거래의 유형에 따라서, 인간자원 지향성 유형에 따라서, 문화 형질의 유형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들 구분을 해놓고 있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조직 문화 관리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